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절의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까지 구조만 보기로 해요. 구조만. 더 깊이 파고들 생각은 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제가 좀 약간 샘플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요거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고 그냥 눈으로만 익혀주세요. 3대 연결사가 제가 뭐라 그랬죠?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라고 했잖아. 근데 접속사로 어떤 애들이냐면 그냥 맛만 보세요. 이런 애들이 있어. 뭐 that, whether, if, when, 그 다음에 뭐 because, 뭐 이런 애들이 접속사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많이 봤죠? 예. 그 다음에 관계사가 누가 있냐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거든요. 근데 좀 묘한 게 있어. 뭐냐면은 관계 대명사 중에 또 이런 애가 있다. 얘랑 똑같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쵸? 뭐 요런 애들이 있어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관계사예요. 좀 더 써볼까? when. 뭐 이런 애들. where. 그러면은 벌써 이쯤 되면은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아져. 왜냐면은 여기도 대시 있고 여기도 대시 있어. 여기 when이 있는데 여기도 when이 있어. 기분이 조금 안 좋잖아요. 그쵸? 쟤네들은 뭘까?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의문사라는 애 있죠. 네, 의문사까지 하면 더 안 좋아져. 왜냐면은 자 보세요. 뭐 이런 애들 나오다가 뭐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쓰고 보니까 다 여기 겹쳐 있어 막. 얘는 여기 있어. 얘는 여기 있어. 그쵸?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이름은 엄연하게 달라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대답해보죠. 해석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나 얘하고 얘, 또 심지어 얘. 여기 왜는 뭐 난리 났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자, 해석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 다음에 이 when이 이끄는 절덩어리 있죠? 그 절덩어리가 기능이 같을까 다를까? 기능도 달라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쯤 완성할 예정이다? 심화 이론이 마무리될 때쯤에 완성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본 이론에서도 다루긴 하지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명사절은 문장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시작, 주어, 목적어, 보어. 형용사절은 누구를 꾸며줄 거다? 명사, 수식. 부사절은 문장 성분에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돼요.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 자, 그거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해보죠. 자,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자, 일단 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동사가 일단 2개 이상이 돼버려요. 자, 그럼 동사 1, is, 동사 2, is죠. 자,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연결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전체 동사가 아니다. 그럼 여기서 전체 동사는 1일까 2일까? 시작, 2가 전체 동사가 되는 거야. 잘했어. 그러면 is가 전체 동사니까 밑줄 쳐 있는 요 부분 대답만 하세요. 문장 성분 뭐다? 주어. 따라서 절은 절인데 무슨 절? 명사절. 이해되셨어요? 그 상관관계를 오늘 이해만 하고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좀 궁금하니까 그녀가 무죄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주어가 I 이 정도면 딱 좋겠는데 My dream 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주어가 길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보도록 해볼 거예요. 자, 동사 1 누굴까? Welcome. Welcome 올 것이다. 자, 두 번째 동사는 누굴까? 좀 어렵지만 does not matter까지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matter가 동사로 쓸 땐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does not matter 하면 무슨 뜻일까? 중요하지 않아.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자, 연결사 누구? 내가 일부러 좀 그래도 몇 개 써드렸거든요. 연결사 누구죠? whether. 그럼 전체 동사는 1이야 2예요?
to. 오케이. 그럼 여기도 똑같아. 아, 여기까지가 자, 다 같이 문장 성분 무슨 역할? 주어. 따라서 품사적으로는 무슨 절? 명사절. 할만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시험에서 뭘 요구하냐면 이런 걸 물어본다. 나중에는 여기가 빈칸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자리가 될 것이냐, 웨더 자리가 될 것이냐,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오느냐, 불완전한 절이 오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네, 그거는 나중에. 자, 그 다음 것도 보죠. 자, 여러분들 동사 one, heard, hear라는 동사 알죠? 듣다. 그거의 과거 동사고요. 두 번째 동사는 누굴까? passed. 네, 이거 통과했다. 과거 동사. 자, 연결사는 누구죠? 대시 전체 연결사네요. 중간에. 그럼 전체 메인 동사는 one이에요? two예요? 이번엔 one이 전체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나중에 배우지만 타동사로서 동사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 온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뒤에는 얘가 목적어 노릇을 하는 그런 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명사절로서 목적어 노릇을 한다. 목적어 보호 개념은 차차 익혀볼 거예요. 자, 그 다음 것도 보죠. 동사 one is, 동사 two is. 자, 대답해 보죠. 연결사 누구? that. 그럼 전체 동사는 one이야, two야? one이 전체 동사가 되는 거죠. 오케이, good. 자, 그럼 여기가 전체 주어 동사가 되는 건데 main thing은 그녀가 행복하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main thing이 그녀가 행복하는 것이라고 보충해주는 느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보어 역할한다. 따라서 품사적으로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조금 느낌은 오시죠? 네, 완벽한 뭐 분석은 필요 없지만 대충 보니까 문제를 알 것 같다.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절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거 깊게 들어갈 수는 없는 구조고 지금은 여러분들 사실 이제 형용사절은요 보호 역할을 하지는 않고요. 형용사절은 이런 구조다. 자, 봐봐요. 연결어가 있을 거야. 연결어가 있고 뒤에는 뭐 주어 동사든 뭐 아니면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든 어쨌든 이제 동사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가 품사적으로 무슨 절이야? 형용사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중학교 시절로 가볼게요. 네, 너무 뭔가? 고등학교 시절로. 고등학교도 너무 뭔가? 네. 여기 기술직 제자분들이 연령대가 일반 행정직보다 조금 있으신 경우들이 많아요. 네. 100%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존중합니다. 네, 어쨌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명사를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문법에서 뭐라고 공부를 하셨냐면 선행사라고 공부를 했어요. 기억나? 그럼 선행사가 들어간 요런 절을 우리가 무슨 절이었죠?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관계대명사절에서의 얘네들이 이제 이런 애들이 들어갔었어. 뭐 여기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가 들어가거나 뭐 whom이 들어가거나 뭐 사물이면 which를 쓴다거나 후흠 위치를 대체해서 뭐 that을 쓴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관계부사면은 뭐 when을 쓴다거나 where를 쓴다거나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해석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The man, whom, 관계대명사예요. 얘 참고로 I once 귀찮으니까 지울게.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여기는 이런 구조잖아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내가 한때 사랑했던 놈, 뭐 이런 정도, 그쵸?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얘가 누구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했죠? 내가 사랑했던 그분, 이렇게 해서 니은 느낌, 형용사의 느낌적인 느낌 보이시죠? 이게 바로 관계사의 구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명사만 꾸며줬지 전체 메인 동사는 아직 안 나온 거 보이시죠? 뭐 앞이나 뒤에 어디 언저리에 붙어 있겠지. 자, 한번 형용사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답만 할 거예요. 동사원 누구? have. 동사 to 누구? should take. 오케이. 연결사 누구? who. 되셨죠? 그럼 연결사 다음에 나온 동사는 전체 동사가 아니거든요. 그럼 전체 메인 동사는 다 같이 누구다? should take a rest. 이 부분이 동사인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주어는 누굴 거야? 누가 보더라도 명사 people이 전체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중간에 낀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것, 중간에 낑겨있는 쟤네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역할은 뭐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굿.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관계 대명사절이에요. 후가 여기서는. 해석을 해보게 되면 감기에 걸린 사람들은 should take a rest.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하나 더 볼 거예요. 동사 1, don't know. 알지 못한다. 동사 2, should go. 가야만 한다. 연결사 why. 보이시죠? 그럼 전체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역할은 뭐야? 앞에 있는 명사 the reason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100%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관계 대명사절과 관계 부사절은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적으로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긴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고 1교시에서 주요 3대 품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명령부가 되게 중요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1교시 수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게 걔네들이 진짜로 말 그대로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연계가 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시면 중간에 조인하시는 제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앞에는 그냥 대충 훑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명령부, 문장성분, 상관관계 이 파트는 꼭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를 좀 놓치면은 이런 연습이 좀 결여되어 있다? 좀 어려워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은 뭐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형용사절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 뭐 팁이 나는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요거까지 우리가 지금 할 필요는 없어. 네, 나중에 충분히 보셔도 됩니다. 자, 부사절은 여러분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결어 딸려있는 그 절이 부사 덩어리야.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 그러면 대답만 한번 해보죠. 연결어에 딸려있는 부사절을 빼고 나머지 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절은 대답만 해볼게. 완전한 절일까? 불완전한 절일까? 완전한 절의 상태로 남아있게 돼요. 근데 여기 부사절이 여러분들이 사실 영어 약간 뭐라 그럴까 노베이스 있을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봤던 애들. 어떤 애들이냐면 이런 애들이 한 번에 가볼게. 많이 봤던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되는 절. 시간. 뭐뭐 하기 때문에 이유 부사절. 만약에 뭐뭐라면 조건 부사절, if절. 뭐뭐이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양보 부사절. 그러니까 여기서 접속사가 when, because, if, though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왜냐면 얘네들 빼고도 나머지 구조 보시면 알겠지만 본질적인 거는 변하지 않아요. 완전한 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부사절, 다양한 접속사 이제 학습이 동반이 될 텐데 그런 애들은 뭐 차차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뼈대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옆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날개 부분의 기출 맛보기라던가 여러 가지 꿀팁 등등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안 푸셔도 돼요. 그거는 충분하게 나중에 하셔도 되고 지금은 제가 그냥 본질, 그 본질적인 부분에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장의 종류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셔도 잘하실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건 빠르게만 넘어가 볼게요. 평서문인데 평서문 아시죠? 네, 주어, 동사. 그러니까 영어는 항상 기본적으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장 성분들은 뒤에 딸려있는 이런 구조들이에요.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은 방식이 좀 다른데 비동사하고 조동사의 의문문하고 일반 동사 의문문이 달라요. 이거는 간단하게 구두로, 그다음 간단한 판서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대답해보죠. 자,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올 수가 있는데 비동사는 누구냐면 잘 알고 계시는 am, are, is, was, were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합법 조동사인데 조동사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거든요. I can do it 이런 식으로, can do 이런 식으로. 근데 비동사하고 조동사는 어떻게 주냐면은 주어하고 비동사, 주어하고 조동사만 바꿔주시면은 그게 의문문이 돼버려요. Are you happy? 그죠? Can you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근데 일반 동사는 다르죠. 네.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
비동사 빼고 나머지가 다 일반 동사지 뭐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근데 일반 동사는 특별하게 조동사를 활용해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 do, does, did. 의미는 없어요. 하다 이런 뜻은 없어. 잠깐 보시죠. 자, 주어하고 비동사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이시죠? 원래는 you knew how죠. 근데 의문문을 만들려면 do를 먼저 써주고 주어 써주고 동사 원형.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것까지 설명해줘야 하는데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난리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음이니까 기본 과정에서 설명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하고 시제 반영이 꼭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 개념이라는 것은 단수냐 복수냐 뭐 이런 거. 시제는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인데 이런 것들도 시제 보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문은 중요해요. 여러분 명령문은 그런 애들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완전한 절로 보거든요. 우리가 항상 완전한 절하면 주어도 나오고 동사도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령문은 주어 유를 생략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공부 더 해, 쉬어, 하지 마 이런 표현인데 주어 유를 생략하고 여기 보이시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 be quiet. 너무 점잖고 보통 우리가 뭐로 많이 표기를 하죠? Shut up 하면 되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let me tell you 해서 약간 이제 우회적으로 명령문을 표현한 건데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블라블라를 말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어쨌든 let 동사, 동사 원형으로 시작된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했는데 자,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속담 격언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사 원형 앞에다가 don't만 붙여주시면 돼요. 내지는 좀 어조를 강하게 하고 싶다. 뭐를 붙여주면 될까? never 아시죠? never 동사 원형 써주셔도 뭐 같은 표현이에요.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탄문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여기 지우고 여러분은 왜 감탄해요? 감탄을 언제 해요? 그만 할 때 감탄해? 아니죠. 좀 약간 excellent 해야 감탄을 하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이런 예문을 썼어요. 일단은 가장 이제 뭐 노멀한 표현이에요. 그는 매우 친절하다. 근데 그냥 친절해? 그럼 감탄할 필요 없어. 완전 친절했을 때. 네. 그러니까 뭐 very 대신에 좀 completely, 완전히 뭐 그런 표현을 써주시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감탄문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그는 완전 친절해. 얼마나 친절한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순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뒤에 보충해주는 말로 명사가 없이 형용사만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럴 때는 저 어순을 따라요. 여기 두 번째. how 형용사 주어 동사. 그래서 how가 얘를 대신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how. 그 다음에 형용사가 누구야? kind. 되셨죠? 주어 동사 he is. 짠.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거고. 자,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네. 여긴 지금 누가 붙었어요? 관사도 들어가면서 단수 명사니까 보이. 명사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냥 소년이 아니야. 매우 친절한 소년. 이랬을 때는 명사가 들어가면 what으로 시작해요. what, a, 형, 명, 주, 동. 이건 앞으로 더 이상 설명은 안 해요. 거의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 대신에 what을 써주면 되죠. what, 그 다음에 형, 명, 주, 동. 감탄해야지. 느낌표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감탄할 건덕지는 포인트는 이건 거죠. 네. 매우 그러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의문사인 how나 what으로 풀어서 다시 써낸 게 감탄문이에요. 그래서 뭐 예문 이렇게 what a beautiful horse it is 이렇게 나는데 우리가 말 볼 일이 별로 없죠. 네. How exciting it is 뭐 이런 거 how 형용사 주어 동사. 이런 어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원문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may 주어 동사 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라기보다는 동사 원형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앞으로 동사 원형은 R로 쓸 거예요.
동사는 그냥 동사, V고 동사 원형은 루트의 약자, R로 쓸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동사 원형이야. 그리고 may가 생략이 진짜 많이 돼. 그래서 may you be very happy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 안 해봤어? 선생님, 갓이 아무리 신이라고 할지라도 뜻은 그런데 3인칭 단수 개념이니까 bless 뒤에 es 붙이면 안 되나요? 어디서 들어봤죠? he 다음에는 goes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왜 bless냐면 동사 원형이라서 그래요. may 생략하고 God bless you. 기침하면 제가 가끔씩 God bless you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문장의 종류 한번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1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활용 방식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챕터 1은 전체적인 개념을 좀 보시는 거기 때문에 뒤에 이제 바로 챕터 2가 연결이 됐는데, 원래 이 챕터 1 빼고 나머지는 그 각 챕터가 딱 끝나면은 뒤에 실전 문제가 있어요. 기출 문제. 근데 그 열문항을 푸는 거는 사실 되게 가혹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기출 문제거든요. 어렵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배운 다음에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다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급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키는 것만 일단 하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 있죠. 막 영어 열정이 이만큼 차올라 있는데 시키는 걸 다 했어. 그러면 그 열정을 국어나 한국사나 전공 과목에 같이 균형 있게 쏟아 부어주시면 돼요. 나중에는 숨이 차오를 정도로 또 그렇게 영어를 해야 되는 또 순간이 또 오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순서대로. 자, 그럼 다음 챕터 2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사와 문장의 오형식. 자,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들 제가 주요 사품사 하면은 동사 명령부예요. 근데 동사가 하찮다라고 했어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네, 중요하다. 이거는 서양어 공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도 어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본 건데,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당연히 영어도 열심히 잘하죠. 전공이니까 잘하지만 또 기타 다른 외국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영어 선택하길 잘했다. 다른 외국어에 눈을 돌렸을 때 처음에 뭐 흥미 있죠. 재밌고 이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구간이 어렵냐면 동사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변화가 심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는 과거다. 그럼 과거 그룹에 속해 있는 게 뭐죠? 단순 과거 있고, 그죠? 과거 완료, 그죠? 과거 진행, 뭐 과거 완료 진행 이렇잖아요. 다른 애들은 이거 플러스 알파 더 있어. 뭐 전과거, 반과거, 복합과거 뭐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 와중에 좀 적긴 한데 그 정도로 동사 파트가 되게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되게 늘어져요. 분량도 좀 많고, 소화 분량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고, 또 쉬운 애들부터 어려운 애들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은 다 보셔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같이 한번 동사와 문장의 오형식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한 페이지 넘겨셔서 이제 거기 보면 동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화면만 어텐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재미없어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화면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드디어 나왔어. 우리 이거 싫지 않아요? 자동사, 타동사?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걸림돌인데 잘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동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사와 타동사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동사를 세분화시킬 때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되는 건 바로 뭐냐면 문장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차피 동사의 종류가 뭐든 간에 여기 앞에는 누가 있죠? 평서문 상태는 주어가 있어. 주어는 제낍시다. 그럼 나머지 두 개 대답해 볼까? 시작. 목적어, 하나 더, 보어. 그러면 자타의 기준은 뭘까? 일단은 뭐 편안하게 둘 중에 하나죠.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사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어가 그 동작을 스스로 하고 끝.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어가 없어요. 이 동사 뒤에는.
근데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 왜냐하면은 타동사라는 건 뭐냐면 이런 애들이에요. 자, 주어가 그 동작을 해. 근데 그 동작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뒤에 딸려 나와요.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죄송해요. 네. I love you. 고백을 했네 내가? 기분이 안 좋으세요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love가 타동사거든요. 근데 love의 주체는 누구죠? 나. love라는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누구죠? you. 이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을 우리가 일컬어서 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헤더스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해석했더니 을룰이니까 너는 목적어인 것이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을룰로 해석이 돼서 목적어인 케이스는 있는데 소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가 목적어인 이유는 오로지 뭐다? 동사가 타동사기 때문에 여기 뒤에 붙어있는 너는 목적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대답해 볼게요. 자, 목적어는 품사가 뭐가 돼야 돼요? 우리 했어. 주목번호로 누가 있어? 품사? 명사. 그러니까 장차 여러분들이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온다거나 뭐 대명사가 나온다거나 우리가 배운 거 명사구가 나온다거나 명사절이 나왔다. 그럼 쟤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타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타동사니까 이런 애들이 또 올 수 있다. 반대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각각의 자동사, 타동사를 각각 완전, 불완전으로 나눠요. 자, 보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어떤 설명을 하냐면은 문제 풀이하면서 우리 심화 과정 되면 이런 걸 푸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cause란 동사가 무슨 동사죠? 오케이. 불완전 타동사니까 오형식 동사네요. 따라서 cause하고 호응하는 목적보로는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겠죠? 뭐 이딴 소리를 짓거릴 건데 지금은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설명이. 근데 시험에도 뭐 여러분들에게 뭐 시험 문제로 불완전 타동사, 완전 자동사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거를 모르고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 개념 정리는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대답해 보죠. 완전하고 불완전의 판단 기준은 제가 보호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보호가 뭐야? 보충해 준다는 거거든요. 완전한데 보충이 필요할까? 필요 없어. 불완전하니까 보충해 주는 애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표, 요거 한번 우리가 순차적으로 같이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근데 하단에 보면은 문장의 형식 나왔는데 그것도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요것도 한번 우리가 요거를 익힌 가운데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사의 종류가 문장의 오형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이제 기본 개념 들어가지만 이 정도는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1형식은 주어 동사다. 2형식은 주어 동사 뭐 보호다. 모르셨으면 오늘부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웬만하면 영어 약자를 안 써요. 뭐 형용사는 A로 쓰고 뭐 명사는 N으로 쓰고 그런 거 안 해. 심지어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이런 거 다 그대로 우리말로 써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유일하게 이렇게 약자를 쓰는 건 이런 정도. 문장 성분 정도. 자, 되셨죠? 자, 일단 그룹을 나눠볼게요. 동사의 형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한번 두 그룹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첫 번째 그룹은 몇 형식부터 몇 형식까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센스 있으신 분들이 있어. 보니까 여기 1형식과 2형식 이렇게 하나의 그룹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3, 4, 5를 같이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판단 기준은 뭐죠?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죠. 자, 그럼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 되죠? 네, 자동사군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타동사군이겠네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형식 문장. 보호가 있어 없어? 없죠. 다 같이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시작! 완전 자동사. 되셨죠?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보호인데 여기서 굳이 따지면 얘는 또 우리가 SC라고도 해요. SC 제의은행 아니고 죄송합니다. SC. 이게 뭐냐면 주격 보호예요. 주어를 보충해 준다라는 거지. 그럼 대답해 보죠. 자동사인데 보충은 필요해. 다 같이 무슨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3형식부터 이제 타동사예요. 근데 목적어는 있죠?
근데 보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다 같이 무슨 타동사? 완전 타동사. 아, 근데 우리가 동사의 종류를 4개 배웠는데 형식은 4개, 5개네. 자, 사형식은 제가 설명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건 대답해 볼게요. 사형식에서는요, 주어 동사 다음에 대답해 보죠. 이걸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얘를 직접 목적어라고 해요. 근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깊게 들어가진 말고 여기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허하노라. 뭐를? 해석을 활용하시라. 그래서 이거는 indirect, direct, 직접 이거고요. 얘네들을 해석으로 구분해요. 에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을. 되셨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갈게요. 하나 더. 칠판 어텐션. 자, 그럼 목적어죠. 자, 품사적으로 얘는 뭐가 돼야 될까? 시작. 목적어니까 명사 원. 됐죠? 얘는 뭐가 될까? 명사 투. 되셨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명사 원, 투가 나왔는데 해석조차 에게, 을이 자연스러워. 몇 형식이다? 사형식이다. 그래서 사형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뭐 완전 타동사 그룹에 들어가지만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어떤 해석이 되냐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전해주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사주다. 주다.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형식 동사를 별칭으로 수여동사라고 구분을 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고 갈 문법 문제 풀 때 중요한 꿀팁 하나를 좀 같이 가볼게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은 슬쩍 지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영어는 사실 이렇게 명사가 나란히 올 수가 없어요. 영문법상. 예를 좀 볼게요. I, you. 말 되는데? 이거 해놓고 보니까 아이유님이시잖아요. 이지은님. 근데 이게 I, you. 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I, the boy.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원칙상 명사를 절대 나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자, 칠판 봐봐. 명사를 내가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네? 그러면은 이 명사를 여기 앞구조에다가 연결해야 되겠죠? 우리 오늘 1교시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2교시 때죠? 요거 굳이 연결하고 싶으면 요 명사 앞에 뭐를 넣어줘야 되느냐? 팔품사 중에서 명사 연결해주는 거 누구라 그랬지? 전치사라는 애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기억나지? 전치사가 누구를 뒤에 딸려 나오게 하죠? 명사.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명사가 나란히 온다? 있을 수 없어. 근데 그걸 허용해 주는 게 일단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다? 일단 얘. 명사 원, 명사 투. 되셨죠? 그리고 오형식도 내친김에 한번 해볼게. 자, 목적어죠. 얘 무조건 뭐예요? 명사. 품사는, 그쵸? 목적 보호인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 보호로 올 수 있는 품사가 2개였어요. I am a teacher, 명사. I am pretty, 형용사.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명사가 올 수 있는 거야. 내지는 또 누가 올 수 있다? 형용사도 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형식이거나 오형식이거나. 그럼 여러분들 제가 꿀팁 드릴게요. 나중에 그냥 보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명사 원투가 나왔는데 그럼 어떤 게 사형식이고 어떤 게 오형식이냐? 에게, 을을 사형식. 에게, 을을 적용이 안 돼? 오형식.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요령을 또 알고 계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2가지 케이스 나왔고 하나는 뭐냐? 마지막으로는 복합명사 허용해줍니다. 복합명사. 나 같은 거. 아니, 나 같은 거 이상한데? 저의 직업. English teacher. 영어 강사. 그쵸? shoe store. 신발 가게.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 뭔지 알겠죠? 이런 복합명사는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서로 관련성이 없다? 절대 안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여기가 명사가 나온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명사 막 절이 나오는 거야. 명사절.
어쨌든 이것도 명사니까 돼, 안 돼? 안 돼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적절한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이런 기초적인 개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조입니다. 자, 그럼 요거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해보죠. 대답해 볼게요. 목적어 필요하니까 타동사고, 심지어 목적어도 보충해주는 애가 필요하대. 불완전한 애. 다 같이 무슨 동사? 시작. 불완전 타동사.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좀 생겼어요. 뭐 앞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일단은 명사 다음에 형용사 나왔다. 빼박이죠. 몇 형식이다? 5형식. 명사 원투 나왔다? 일단은 요걸 따져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되게 핫해요. 요즘에 5형식이. 예,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형식은 제가 해석 방식을 좀 알려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 목적보는요. 대답 한번 해볼게요. 주어랑 상관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어랑은. 주어랑 상관이 없어. 누구랑 상관이 있을까? 목적어랑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5형식은 무조건 이거 반반.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예, 반반. 해석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는 동사 해요. 목적어가 목적보라고. 되셨어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5형식이 우리 문장에 딱 찰떡같이 맞아 떨어지는 구조가 없다 보니 좀 어려운데 여기 보세요. The ring made me happy. 뭐 참고로 여기는 귀찮아서 생략했는데 diamond 갑시다. 네, 이제 diamond ring. 자, 그럼 볼게요. 주어 나왔죠. 동사 나왔죠. 자, 명사 나온 거 보이세요? 대명사? 형용사 나온 거 보이시죠? 일단 빼박이다. 몇 형식이다? 5형식 가자. 됐죠? 근데 5형식은 반으로 나눠서 해석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주술관계처럼 해석해 볼게요. 그 반지는 만들어줬어요. 내가 기쁘게. 됐죠? 네, 이게 바로 5형식 구조예요. 이거를 4형식으로 하게 되면 웃기잖아요. 명사 원, 투도 아닌 거고 애게 을를 해석도 안 먹히고. 그리고 나중에 외우라고 해요. 5대 수요동사. 우리가 수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건 수요동사 딱 5개만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좁혀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동사의 종류하고 문장의 5형식. 그동안에는 약간 이렇게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던 그런 개념들이 좀 이렇게 압축되고 정리되는 느낌 좀 있으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를 할 것이냐? 각각의 문장의 형식의 종류들. 예, 그런 애들을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교재를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25페이지 잠깐 들여다보시죠. 자동사와 타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자동사 박스 보이시죠? 뒤에 한 페이지 더 넘겨볼게요. 타동사 박스 보이시죠? 뜻도 있고. 자, 이거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좀 드시죠? 이분 왜 이렇게 찰떡같이 대답을 잘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많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뭐 하는 구간이다? 암기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암기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실 영어를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 좀 로지컬하게 접근해 드린다. 문법 같은 경우. 왜냐면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원어민 친구하고 만나서도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눴었었는데 내가 또 다시 또 아는 내용이지만 또 물어봤어. 뭐 문법 문제 다 잘 풀고 이러고 앉아있길래 야, 브랜드나 너 그 정규 과정 중에 그쵸? 초중고 과정 중에 문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기가 있니? 세션이 있니? 라고 했는데 사실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 원어민들의 방식이에요. 걔네들은 뭐를 많이 쓰죠? 그냥 독해도 많이 하고 에세이도 많이 써서 내다 보니까 항상 그거에 대해서 코렉션을 해줘요. 그 렉처러들이, 강사들이, 선생님들이. 빨간 게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동사 뒤에는 내가 to 더하기 동사 원형을 쓰면 틀리구나. ing를 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enjoy to play 테니스 이렇게 썼는데 X가 되겠죠? enjoy playing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읽어가다가 보면 여기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여기서는 enjoy는 3형식 완전 타동사로서 뒤에는 투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함으로 이런 식으로 정답을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가 원어민이야?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장 논리가 좀 필요하잖아. 암기할 수 있는 근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 수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지 막 이렇게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어쩌겠어요.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쉽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로지컬하게 접근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 가도록 해볼게요. 절대자동사라는 개념은 없어요. 절대라는 표현은 내가 붙인 거야.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뒤에 있는 타동사라고 했던 애들 있죠. 절대타동사. 걔네들은 타동사니까 뒤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될까? 명사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애들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늘 나오는 애들, 우리의 동반자, 그런 애들이니까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뜻까지 같이 뒤에 자타까지 외워주시면 돼요.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뭐 자동사 이런 애들은 뭐 BPP를 못 바꾸고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해당 파트 나올 때 수동태 관련해서 할 때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어는 그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은 이것도 들으면 약간 좌절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죠. 어떤 동사 하나를 찾았어요 내가. 근데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타동사래. 좋아. 좋아. 근데 뜻이 많아. 1번, 2번, 3번 뭐 되게 많아. 근데 뒤에 갔다 자동사래. 뭐 뜻도 막 많아. 1번, 2번, 3번. 저기 가니까 또 얘가 명사로도 쓴대. 미치겠죠 사실은. 영어가 힘든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한 거의 80%에 이르는 그런 동사들이 자동사이자 타동사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수업용으로 이런 애들은 그냥 나오면 그냥 웬만하면 빼박 자동사다. 뒤에 애들은 웬만하면 얘들 빼박 타동사다. 이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를 암기해 주시는데 별표 쳐야 되겠죠? 별표 각각 3개. 기본반이니까 3개씩은 치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 데일리 테스트 때 여기가 나올 거예요. 다음 중에서 자동사가 아닌 것은, 타동사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간단하게.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시간 됐습니다. 휴식 시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